144번. 반지름이가 20, 높이가 5cm인 원 기둥이 있다. 원 기둥이 일단 있대. 반지름의 길이가 5cm, 20cm고 높이가 5cm인 원 기둥이 있고 변화율을 질문을 했으니까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t초 지나면 반지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높이는 높아진다고 했지? 예. 반지름은 좀 줄어들어 있을 거고 높이는 높아져 있겠네.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얼마? 이 0.2cm 줄어들었으니까 t초 지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0 마이너스 0.2t 0.2t 높이는 5 플러스 0.5t 0.5t 이게 질문은 10초 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일단 t초 후에 부피를 먼저 구하고 그놈을 미분한 게 변화율이 되겠지. 부피 구하면 부피요? 20 마이너스 0.2 제곱 t의 제곱 2 파이 곱하기 파이 그리고 5 플러스 0.5t 5t 이게 t초 후의 부피가 될 거고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게 변화율 미분을 한 거지. 요 놈을 미분을 하죠.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상수는 내비두고 일단 얘 곱하기 얘를 미분을 하라는 거니까 곱의 미분으로 갑시다. 곱의 미분 써도 되는 거예요? 답지에 곱의 미분 안 써져 있어가지고 답지는 전개를 해놨더냐? 네. 아니 곱의 미분 써야지. 이건 곱의 미분 가면 얘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20 마이너스 0.2t 하기 5 플러스 네모 제곱을 미분을 아. 하면 네모 제곱을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네모의 1승 마이너스 0.2 네모 프라임 해야지. 마이너스 0.2 곱하기 그대로 5 플러스 0.5t 5t 플러스 앞에 또 내비두고 파이 곱하기 20 마이너스 0.2t의 제곱은 내비두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을 하면 0.5 가 되겠네. 이게 답이라. 여기서 t 자리 이제 뭘 집어넣자? 10 10 집어넣자. 10 집어넣으면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계산하면 18 곱하기 마이너스 0.2 곱하기 10 플러스 파이 곱하기 계산하면 18에 제곱 곱하기 0.5 이게 되겠네. 이것부터 하면 마이너스 2 하면 36 하면 마이너스 72 72파이 플러스 18에 제곱하면 18 곱하기 18 88 64 8에는 8 144 18 324인가? 네. 324 곱하기 0.5 2분의 1을 하는 거지. 2분의 1을 하면 162 62파이 72를 빼면 90 이렇게 말끔하게 되지. 됐어. 예. 그 다음 다른 거 그리고 저 172번이고 근데 선생님 잘 172번 저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없던데 왠가 기본이 이거 물어봤죠 첫 번째 부분 없어. 첫 번째 것도 이 부분이 없다. 일단 봅시다. 이 부분 없던데? 찍은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안 찍었다. C가 T에서의 위치가 저거래. 속도 두 번 방향을 바꾼다. 원점을 다시 지난다.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위치를 x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t 제곱 플러스 6t 속도는 v 미분을 한 거지. 네.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6. 3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3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이게 되겠네. 네.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립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0일 때는 6이고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2.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네. 됐지? 출발할 때의 속도는 6이다. 기억 맞냐 틀리냐? 0초일 때 속도 얼마? 6. 6이잖아. 어. 0제보다 6. 그럼 맞네. 운동방을 2번 바꾼다. 맞냐? 맞죠? 맞지? 몇 초에서 1초에서 전진하다가 무진, 2초에서 무진하다가 전진. 운동방을 2번 바꾼다. 맞고. 출발한 다음 다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디귿 원점을 지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위치가 얼마이다? 0. 0이다라는 소리지.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계산을 해보자고. 위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가 이 방정식을 풀 거야. 방정식 일단 2를 곱해놓고 갈게. 3승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는 0. t를 묶어내면 2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2는 0. 됐지? t가 0일 때 위치는 0이고 원점 출발을 한다라고 했나? 어쨌든 t가 0일 때 위치는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계산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이지? 판별식 뭐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ic 31 마이너스 48 4 곱하기 2 곱하기 12 12 이게 8 하면 96 96 81 마이너스 96 하면 0보다 작죠? 작지? 그러니까 이거 이꼴 제로는 실근을 가지니 안 가지니? 안 가지. 안 가지지. 실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말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t 값은 0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려나?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t가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출발한 다음 다시 원점을 지난다. 맞을까 틀릴까? 출발한다면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기 아니라 출발한다면 다시 원점을 지난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풀 건데 잠시만. 저건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출발한다면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냥 잔자 여기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닌가? 위치가 0인 게 2개 이상인데 한 개도 없었잖아. 서울은. 잔자를 돌았는 얘기 아닌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 얘기가 없는데. 무슨 공학용 계산이에요? 지금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게.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릴까? 이 그래프. 미분을 하고 증가표 만들면 미분을 한 거지? 얘 미분을 한 게 지금 y 이꼴 t 3승 마이너스 2분의 9 t 제곱 플러스 6t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자고. 미분을 하면 y 프라임 하면 이거
t-1, t-2 아래로 고급한 2차 함수고 1, 2 풀마풀 증가표를 만듭시다. t y 프라임 y 1에서 2에서 0, 0 이고 풀마풀 증가 감소 증가 됐어 여기까지? 예.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나와 2분의 5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 계산을 해보면 됐어? 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게. 시각에 대한 위치 x라고 합시다. 위치 0일 때는 얼마야? t가 0일 때? t가 0일 때? 0이지 0,0 지날 거고 1일 때 얼마? 2분의 5 2점 지나고 2일 때 얼마? 2 2점 지나고 증가해서 2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야. y절편은 0이 될 거고 또는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 됐어? 그러니까 시각이 지나면 위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이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 여기 위치가 위치가 0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냐고. 기범이 가리시냐? 네. 그래도 못 디스코신 거 아니에요? 응? 맞게 되면 못 디스코실 것 같은데.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이 지나면 위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목적.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점 원점이라고 합시다. 원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원점이 저 뒤에 있어. 네. 다시 앞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야 다시.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이 되는 t 값이 0초일 때 밖에 없다는 소리야. 위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 이 방정식을 풀면 3차 방정식을 풀면 이 3차 방정식 t 값은 0이랑 t는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br 풀만 br 허수 두 개가 나와. 허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오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되겠어? 네. 이거 176번 근데 왜안 됐지? 아 이거 저 그래프 잘안 그려져서 그랬어요.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지.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176번 위치가 x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 t 제곱 플러스 10t래. 그럼 속도는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이게 되겠네. 네. 질문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 질문이 이거지? 네. 속도 그래프를 그립시다.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그 속력이요. 속력이 뭔데? 속도에서 방향 없는 거.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했어. 네. 일단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립시다. 완전 제곱하면 주민아 T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요. 16 4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립시다. 0일 때 얼마? 0일 때 0이요.
10. 0일 때 10 4 콤마 마이너스 6 이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대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했지?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4 콤마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시각이 뭐부터 뭐까지? 0초에서 5초까지야. 0초에서 5 5일 때 이쯤 있겠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니? 절대치 그래프는 밑에 걸? 위에 있게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4,6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속력거리다. 속력. 속력의 최대값은 얼마야 그러면? 6. 6이다. 이게 아니라 속력이 최대값이면 10. 10이지. 10. 최대값 10대지. 네. 됐어? 속력은 정확히 속도의 절대값. 속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치 밑에 걸 꺾어 올리고 필요한 부분 끊어내고 0부터 5까지 끊어내고 가장 위에 있는 놈의 y 절대값. 됐어? 예. 그다음 없어요. 형님 질문 다 풀었어? 아니 답이도 안 보였어. 모르는 게 있더라고. 뭐? 혹시 실수에 36번이고. 필수이지? 근데 뭐는 뭐? 36번 다시 해줘. 저잘 모르겠어요. 전 한번 실망. 저도 이거 그냥 강의를 다시 봐라. 강의를 다시 봐. 기본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강의를 다시 봐. 직관의 감독이 좋아요. 안 되고. 하준아, 나 강의 없는 걸 선생님한테 요청했는데 너 강의가 있는 걸 요청하는 하니? 근데 부처가 조용히 했잖아. 그래. 강의 시간이 7분 12초던데. 강의 몇 분 된다고 그걸 안 봐. 멋이다. 에이 멋이다. 페이지 몇 페이지야? 36. 지금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길이의 변화율, 변화율 질문이니까 t초 후 혹은 t분 후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 매분 어쩌고 했으니까 t분 후의 상황을 그림을 그립시다.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3m짜리 가로등이라고 했고 이게 3m. 가로등 바로 밑에서 키가 1.65m 165cm 이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지.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갈 때 t분 지나면 사람이 좀 가 있겠네.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가 이쪽은 얼마? 거의 90m. 90tm가 될 거고 단위는 생략을 합시다. 이게 1.65m. 사람이 이 정도 가 있을 거야. 그럼 가로등에서 빛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면 사람 머리끝을 지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할 거고 그림자는 사람 발밑에서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까지 이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네. 이까지 됐어. 이 부분이 그림자의 자의 머리 끝이 될 거고. 되니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를 네모라 두고 갑시다.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는 매분 마이너스 90t가 될 거고. 네모 값을 구하려면 비례식을 세웁시다. 비례식 세우면 1.65 대 3은 매분 마이너스 90t 대 매분. 이게 되겠네. 이것부터 하면 3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270t는 1.65 곱하기 네모 이게 될 거고
1.65 네모 넘어가고 270t 넘어가면 3-1.65 곱하기 네모는 270t. 됐어? 계산하면 1.35 1.35t입니다. 네모는 270t. 네모 값을 구해야 돼. 1.35분의 270 계산이 좀 짜증이 나잖아. 머리를 굴리자고. 1.35라는 게 100분의 135 곱하기 네모는 270은 그냥 270 2 곱하기 130 135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135, 135 약분을 하고 100 곱해버리면 따라서 네모는 200t가 될 거고 얘가 200t 얘가 110t 이게 되겠죠. 1번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를 구하래. 머리 끝의 속도. 그러면 t분 후의 그림자 머리 끝의 속도 얘는 위치를 미분하게 속도라고 했지.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를 미분하고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는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200t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가 200t라고. 200t. 즉 위치 200t를 미분을 하면 200. 그림자 머리 끝의 속도는 200이라고.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한 거지. 뭐의 길이? 당연히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의 길이가 뭔데 지금? 이거지. 이 부분이 그림자의 길이. 110을 미분을 하면 110. 됐어. 그다음 형님 입추 이모가 아파요? 컨디션이 별로 안 같구나. 저 장난사고 안녕. 김준아 안녕. 저는 익준이가 물어보려던 게 제가 물어보려던 거여서. 형님 다른 거? 그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무슨 소리야? 몇 번? 142번. 142번? 아 142번 똑같잖아 이거. 예. 그거는 37번은 원래요. 뭔 소리야? 교환이요. 37 아예 그거. 이거? 네. 이것도 안 돼? 예? 안 돼? 이 시각은 나있더라고요. 이것도 강의에 다 나오는데 저것도 쉬운데.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강의에 나오는데 이게 왜 장난 아니 내가 그렇게 쉬워 이게? 이게 그렇게 쉬워? 아니 다 풀 수 아니, 있겠네 억까 좀 해보자. 도윤이 다 풀 수 있겠네 억까 좀 하자. 내도 억까 같은 거 좀 한번 해보자. 시끄럽다. 근데 저 강의에 나오는 왜요? 들어. 그냥 강의. 있죠. 강의 제가 강의 선생님 지금 해주시는 걸 똑같이 설명해 주시는 똑같이. 그럼 까먹은 거. 기분이 지금. 네. 아 이거 왜 있는 거야? 없어? 다른 거 있으면 괜찮아. 이거 몇 번? 19번 페이지. 그 몇 페이지에 돼 있냐? 3쪽이 103쪽이라고 그러나? 103쪽에 19번 19번. 오. 윗면의 반지름 길이가 5cm,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이다. 일단 상황이 윗면의 반지름이 5cm,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인데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1cm씩 길어지고 높이는 몇 초 1cm씩 낮아진다. t초 후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봅시다. 변화를 어쩌고 되어 있습니까? t초의 상황이면 높이는 낮아졌을 거고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은 커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분만 이 길이는 5 플러스
t가 될 거고 이 길이는 10 마이너스 가 되겠네. 됐지? 지금 어쩌고 저쩌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네.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일단 t초 후에 부피를 먼저 구합시다. 이 원기둥의 부피. 부피 구하면 5 플러스 t 제곱 하이 파이를 먼저 씁시다. 10 마이너스 t 가 되지? 얘를 미분을 한 게 변화율이 될 거고 변화율 곱의 미분으로 갑시다. 그냥 곱의 미분.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2 5 플러스 t 5 플러스 t 마이너스 네? 그냥 저거 얘 미분을 하면 2 5 플러스 t 끝이지? 네. 곱하기 1. 그러니까 곱의 미분으로 가야지. 곱의 미분. 이거 미분한 게 이것까지. 네. 곱하기. 얘는 그대로 내비둬야지. 그 다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fx 곱하기 gx 미분을 하면 fx 프라임 gx 프라임 f x 프라임 프라임 x g 프라임 x gx 플러스 아 맞네 이거지. 네 곱의 미분 덧셈. 앞에 거 미분했고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 파이 플러스 플러스 파이 5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미분을 하면 이거 이게 변화율이야. 전개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5t 플러스 5t 플러스 50 플러스 50 플러스 파이 곱하기 괄호 요거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1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파이 곱하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00 플러스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분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네. 파이 묶어낸 거 그대로 쓰고 파이 곱하기 괄호열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없어지고 75 플러스 75 이게 되겠네.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야. 부피의 변화율. 이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 때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이 t 값부터 계산을 하자고. 얘가 0이 된다. 3t 제곱 플러스 75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75가 0이다. 넘기고 3 깎버리면 t 제곱은 25. t는 풀마운데 양수니까 단시간은 양수니까 5. 질문이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 때, 즉 t가 얼마일 때? 5일 때 5초에서의 부피를 구하래. 부피가 이거잖아. 부피 이거? 이게 답이라고. 몇 초에서? 5초에서 하면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100 곱하기 500파이. 답은 되겠어? 다른 거? 105쪽에 14번 105쪽에 14번 14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높이가 8cm인 원뿔머의 빈 그릇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몇 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는다. t초 수면의 높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반지름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지금 상황이 빈 그릇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빈 그릇.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대. 이게 10cm고 8cm짜리 빈 그릇에 물을 집어넣는다. 물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몇 초 1cm씩 수면이 짝짝짝짝 올라가도록 물을 집어넣는데 변화율 어쩌고 질문이니까 t초 후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거 t초 후의 상황. 그러면 몇 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했거든. t초 후의 수면의 높이는 뭐냐? 이게 수면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네. 이 길이 뭐가 될까? 뺄빼기. 아, 몇 초 1cm씩. t지 그냥 t지. 1초 지나면 1cm 올라가 있을 거고 2초 지나면 2cm 수면이 될 거고 3초 지나면 3cm t초 지나면 tcm 높이가 되는 거지. t초 수면의 높이는 t가 될 거고 t초 지나면 이게 t가 되는 상황.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반지름을 네모나 두고 갑시다. 비례식 세우면 T대 8대 8은 네모대 10 10 8 곱하기 네모는 10t. 따라서 네모는 8분의 10t 4분의 5t. 수면의 t축을 수면의 반지름 지금 네모잖아. 네모가 뭐가 된다고? 4분의 5t. 이게 된대. 됐어? 네. 질문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지금 네모가 4분의 5t. 물의 부피를 구합시다. 부피. 물 이 색칠한 부분 어떤 도형이야? 원뿔. 뿔의 부피 공식 3분의 1 밑면적 곱하기 높이 3분의 1 밑면적은 파이 곱하기 r이 뭔데? 4분의 5t의 제곱. 이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는 t 하니까 3분의 1 파이 곱하기 16분의 25 t 제곱 t니까 세제곱 하니까 뭐분의 16 곱하기 48 48분의 25 파이 t의 세제곱. 이게 t 초의 물의 부피. 얘의 뭘 구하라? 변화율을 질문했거든. 변화율은 요놈을 미분하면 16, 25 파이 T 제곱 이게 변화율. 몇 초 후에? 4초 후에 4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 25 25파이. 됐어? 일단 아무 이까지는 됐고 다른 거 질문하는 사람? 없지? 적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할게. 여기가 혹시 미적분이랑 이어지는 곳인가요? 아, 다시? 이 부분이 미적분이랑 이어지는 미적분 다른 책. 네, 그 상황일 때 상황 때 배우는 미적분. 당연히 이거 그대로 나와. 그대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야 혹시 그 바꿀 수 있는? 그 아마 좀 있으면 뭐더 접수한다더라. 그럼 다 바꿔야겠다 미적분. 뭐로 바꿀 건데? 그러니까 미적분 들으려고. 일단 적분 남은 게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이게 빨리 나가면 부정적분 1시간, 정적분 1시간, 아니 2시간, 정적분 활용 1시간. 내 타임 안에 끝나기는 해. 다른 평행세계의 이야기이죠. 병행색의 이야기지. 적분 너네 선배 중에 좀 많이 자랐던 애. 야, 부정적분을 수업을 하는데 딱 한마디 가지고 이 페이지 챕터 다 풀어내. 한마디 가지고. 적분이란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 다음에 기호 몇 개? 기호에 대한 설명 조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풀어라 하면 다 풀어내. 일단 큰 틀은 이거라는 거야. 저 풀어봤어요. 적분이라 학교에. 적분이라 미분을 거꾸로 돌린 거다. 억지가 시키. 적분. 잘해. 아니요. 아 얘는 지금 그 쌤이구나. 누가 쌤이죠? 윤정이 쌤. 윤성이 쌤이야 윤정이 쌤. 윤정이. 숙제하고 있다가 그 들킬까봐 푸는 척했거든. 쌤 풀어봐라고 그래가지고. 좀 풀어보십시오. 부정적분 적분이란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돼 있고 기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갑시다. 기호 앞에 미분에서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익준아 얘는 왜 쓰나? 걔요? 응. 그냥 그 네모에 대해서 이분하는 거예요. 뭐를? 세모를. 세모를 네모라는 문자에 대하여 미분하라 라는 수학적 기호고 지금 이걸 S 이게 긴 S 썸의 머리 글자 S를 쫙 채로 당긴 거야. S 긴 S 읽기로는 INTEGRAL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야. 인테그랄 그러니까 보통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 인테그랄 네모 d 세모는 뜻이 뭐냐고 하면 이 네모를 세모에 관하여 적분하라 라는 수학적 기호야. 그럼 여기서 일반론으로 가서 인테그랄 fx dx 적용을 하면 fx를 x에 관하여 적분하라 라는 수학적 기호야. 적분을 하라. 여기서 적분이라는 거 여기 이 기호가 썸의 첫 글자라고 했지? 썸의 첫 글자 썸. 이준아 썸이 뭔 뜻이냐? 합이요. 합을 뜻하지. 합. 미는 무슨 미냐? 어떤 미야? 나누는 거. 아주 작다, 미세하다, 아주 작은 거, 잘게 자른다라는 개념이야. 미분. 이렇게 아주 잘게 자른다. 그러니까 y=fx 그래프에서 아주 짧은 구간에서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미분이라고 했거든. 아주 짧은 구간에서 짧게 잘라가지고 뭔가 변화율을 구하는 게 미분. 적분은 적자. 무슨 적일까? 한자. 빨간조. 쌀죠. 적재함. 오. 적재함. 나는 이거만 듣고 잤거든. 할게요. 이거는 다 말하더라고. 쌓는다라는 개념이야. 잘게 잘라놓은 걸 쌓아서 뭔가 넓이를 구한다든지 부피를 구한다든지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그런 식의 개념이 적분에서 나오게 될까. 쌓는다, 뭐 쌓아서 더한다라는 개념이야. 잘게 잘라놓은 걸 더한다. 그래서 썸이랑 약간 연결 지어진다. 또 어찌됐든 인테그랄 fx dx, f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적분이라는 게 좀 전에 적분이라는 게 뭐라고 했었냐고 하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어. 적분이란 미분의 역연산. 여기서 인테그랄 fx dx란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하라는 의미인데 얘가 뭐 말하냐고 하면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는가.
여기서 이거만 부정적분, 적분이란 미분의 역영상이다. 인테그랄 fx dx 얘랑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파악을 해야 돼. 나오는 거. 일단 이거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인테그랄 fx dx라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는가. 그러다 짠다. 진짜 자는 거. 정민이 진짜 자는 거. 오늘 발표도 좀 기대해보려고. 안돼. 예. 인테그랄 EX dx 뜻이 뭐라고? 일을 뒤에 관하여 적분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가? EX가 나오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이게. 인테그랄 fx dx가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냐? 라는 질문이야. 인테그랄 EX dx는 뭘 미분하면 EX가 나오는데? 라는 질문이라고. 뭘 미분했을 때 EX가 나올까? X X 미분하면 1이지. 미분을 했을 때 그 X 제곱. X제곱이지.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EX 나오고 X제곱 플러스 11을 미분해도 EX가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111을 미분해도 EX가 나오지. 뒤에 상수는 뭘 써도 상관없잖아. 미분하면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상수를 미분하면 EX가 나온다. 다시 한제 뭘 미분을 하면 이게 나올까? 그러니까 뭔가를 미분을 했을 때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나오도록 하는 이 부분이 뭐가 될까라는 질문이야. 몇 차식을 미분해야 될까? 3차식. 3차식이지. 예. x 3승이 될 건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2x 3승 미분하면 6x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해서 미분하면 이게 나오려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제곱을 미분을 하면 4x가 될 거고 X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 c 적분 상수라고 해. 적분 상수 뭐가 될지 모르잖아. 적분 상수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이런 식. 그럼 저거 쓰라면 무조건 C까지 적어야 돼. 써야 돼. 부정 적분이라서 지금 하는 게 부정 적분을 하거든. 부정. 안돼. 부정이 뭔 뜻일까? 예, 아니다. 아직까지 부정을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맞지 않아? 틀린 거야? 준민 부정. 안일부 요 정할적. 그러니까 정하지 않다. 정해지지 않는다. 뭐가 될지 모른다. 부정. 뭐가 될지 모른다. 나 이거지. 부정 적분. 적분했든지 뭐가 될지 모른다고. 왜? C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정 적분이라고 해. 적분 상수 C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준민. 네. 적분하면 즉 미분했을 때 뭘 미분을 하면 5x 4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나올까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되게 문제가 재밌네. 몇 차식을 미분을 해야 돼? 이거 5차식. x 5승 미분하면 그리고 5x 4승 되겠다. 네. 그 다음 마이너스 몇 차? x 3차식. 6x가 나오려면 미분했을 때 6x 나오려면 몇 차식을 미분해야만 6차식. x 제곱. 개수가 뭐가 돼야 돼? 3 돼야 되지. 플러스 3x 3x 플러스 c. c. 이게 부정적분이 돼. 여기서 다시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인테그랄
fx dx의 의미가 f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라라고 했고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는가라는 질문으로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fx를 적분하라는 거지. fx 입장에서는 적분을 당하는 부분이야. 적분을 당하다 피적분 함수. 한자야 한자. 기동아 피고가 뭐냐? 피고 피고. 주체판 용어야. 당하는 사람. 뭐를 당하는 사람? 뭐를 당하는 사람? 피고 사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 원고가 고소를 원하는 사람. 피가 당하다야. 적분을 피, 당하는 부분, 피적분 함수. 이 x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 다음에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하면 이 c를 적분 상수, x를 적분 변수, fx를 피적분 함수라고 한다. 이쯤 적분한다라고 하고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고 한다. 뭐라 주절 나와 있고 161페이지도 주절 나와 있네. 여기 16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시다. 어떤 식 라지 fx가 있대.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고 스몰 fx를 미분을 하면 그게 f'x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라지 fx를 미분을 하면 스몰 fx, 스몰 fx를 미분하면 f'x. 이게 dx분의 d 라지 fx. 라지 fx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스몰 fx가 되고 미분. 스몰 fx를 다시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f'x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를 적분을 하면 미분의 역연선이 적분이라며. f'x를 적분하면 fx가 되고 fx를 적분을 하면 라지 fx가 되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게 조금 뭔가 달라지는데 여기 인테그랄 f'x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되냐고 하면 fx 플러스 c가 나와.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 fx를 적분을 하면 fx를 적분을 하면 라지 fx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함수 fx를 적분을 하고 그놈을 다시 미분을 했다라고 합시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어떤 함수 fx를 미분을 하고 그놈을 다시 적분을 했다라고 합시다. 어떤 함수 fx에서 적분하고 미분 혹은 fx를 미분을 한 걸 적분. 어쨌든 적분하고 미분하고는 한가. 하면 뭐가 되냐고 하면 원위치가 되긴 해. 약간 상황이 다른데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 부분. 익주나 dx분의 d는 내비두고 인테그랄 fx dx가 뭐가 된다고 했어? 라지 fx 플러스 c. 다 되겠네. 라지 fx를 미분, 라지 fx 플러스 c를 미분을 하는 거지. 라지 fx 미분을 하면 스몰 fx. 스몰 fx. 상수 c를 미분을 하면 0이 되지. 됐고. dx분의 d fx. fx를 미분을 한 걸 뭐라고 했어? f 프라임 x. dx. f 프라임 x를 적분을 하면 스몰 fx 플러스 c.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페이지 161페이지 중간 단계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별표를 하나 쳐놓고 오 근데 원래도 그거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원래식, 미분부터 하고 적분을 하면 원래식에서 적분 상수 C가 나온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되는지 저기 표에서 설명이 된 거고, 여기 여백 있지? 여백에다가 이걸 전체 좀 써놓읍시다. 필기를 했으면 귀찮지? 네. 그건 너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내 너무 억울하다 진짜. X랑 좀 따지자. 아니 절제도 적어야 되고 아니 뭐지? 그냥 태권도 애들 좀 빗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앉아. 누군 알 거는 누가 저를 할수 있는 그 맥스이 계약에 나가면 안 된다. 너 무조건 줄여서 말해야 된다. 근데 이거 감당이 안 돼. 태권도 애들이 봐. 지금 한 게 인테그랄 fx dx의 의미, 뜻이 무엇을 미분하면 하면 fx가 나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고, 만약에 라지 fx 어떤 식을 미분을 했더니 스몰 fx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이면 스몰 fx를 적분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라지 fx가 나와.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나오는 게 라지 fx라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하면 c, 적분 상수 c가 있어야 된다. 상수 c.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 다음 어떤 함수 fx를 미분을 하고 다시 적분을 하면, 그 다음에 fx를 적분을 하고 그놈을 다시 미분을 하면 원위치 돼. 원위치. 적분 한번 미분하면 왔다 갔다 하면 쟤는 원위치 된다고. 원위치 되는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 C가 붙어 나오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 C가 없이 그냥 이대로 된다는 거.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면 fx를 일단 미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적분을 하면 fx 플러스 c가 되고, fx를 적분을 한 걸 다시 미분을 하면 그냥 fx가 나온다. 이거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5x 4제곱의 부정적분인 걸 골라라. 부정적분. 5x 4제곱을 적분을 하면, 얘 적분을 하면 경민아 뭐가 돼? 네? 5x 4제곱을 적분하면 적분을 해야고요? 5x 4제곱의 부정적분인 것. 그러면 답은 알겠는데 일단 이걸 질문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5x 4제곱의 부정적분인 것이란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5x x 4제곱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5x 4제곱이 나오는 거 나오는 기획 디귿이 것은 이걸 지금 안 돼. 기억과 디귿. 이거는 아니고.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라. 적분을 하라. 와 뭐야 백면 1번 7x 플러스 c 7x 플러스 c 7x 플러스 c. 2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c 3번 6x 잠깐만 6x 뭐죠 3x 제곱 플러스 c 오케이. 근데 왜 잠만요? 내 마음이 새끼야.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c 오케이.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x 7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의 왜 하필 7번까지 있냐? 여기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다함수 fx를 구하라. 여기 지금 이 부분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야. 자주 쓰이는 거. 한번 다시 써볼게. 어떤 fx를 적분을 한 걸 다시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fx가 튀어나온다. 다시 다른 식의 기호로 써볼게. fx를 적분을 한 걸 미분하라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로 치고 프라임 이렇게 하기도 하지. 프라임 하면 뭐가 된다고? 얘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 거야. fx. 지금 질문이 저기서 fx를 구하라면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준민아, 네. fx를 적분을 한 걸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fx 그냥 fx가 나온다. fx는 dx 얘를 미분하면 x 제곱 아이 이렇게 빠르. 양변을 미분을 합시다. 좌변은 fx fx, 우변은 6x 플러스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된다고.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좌변은 항상 fx가 되겠네. 즉 이가 우변을 미분하게 답이라고 합니다. 우변 미분. 그래서 이거 fx를 적분한 걸 미분하면 그냥 스몰 fx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 봅시다. 인테그랄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를 적분을 하라. 준비? 네. 적분하면 3x 3승 플러스 3x 2승 3x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네가 실수했어. 실수, 정수. 오. 저는 아, 2x 3승 플러스 3x 2승 플러스 a c x x ax가 되지 플러스 c. 플러스 얘가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적분 상수 라지 c. a는 얼마? a요? 6 b는 3 b가 뭐야 저거 b가 어딨어? 6이 아닌데 입으로 봐. c는 3 좀 전에 미분하면 그냥 fx가 된다고 했지. 인테그랄 fx를 적분을 한 걸 미분을 하면 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2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적분을 한 걸 미분하면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x fx를 적분을 한 걸 미분을 하면 x 얘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x fx가 나온다. 2x 플러스 1 곱하기 f3 마이너스 x를 적분을 한 걸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1 f3 마이너스 x 2x 플러스 1 곱하기 f3 마이너스 x. 이 의미가 지금 이런 것들이야. 그대로 튀어나온다라는 거. 됐어? 그러면 여기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다음 함수 fx를 양변을 뭘 하자? 미분을 한번 해보자. 똑같은 조작 미분이라는 조작을 해봅시다. 좌변은 이준아 x 마이너스 1 fx 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인수분해를 합시다.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러면 x 마이너스 1 약분되고 fx는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양변을 미분을 합시다. 하면 2x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를 묶어내놓고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21 21 어디다 마이너스? 뒤에 밑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분배를 하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양변 미분을 해서 적당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아까 인테그랄 x fx dx fx를 적분을 한 걸 다시 미분 하면 한데 뭐가 된다고 했어? fx를 적분을 하고 미분하라. fx 척분하고 미분하면 그 원래식 그 다음 fx 적분 상수 c가 있냐 없냐? 네, 없어요. 없어. 지금 믿을만 해. 이거. 그러면 dx분의 d 바로 열고 인테그랄 x fx dx 바로 x fx를 적분을 하고 다시 미분을 하면 그 원래식 플러스 그 무슨 상수라더라 그 적분 상수. fx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블랙 나온다. 네. x fx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네, xfx.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베이컨이지. x fx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 뭐가 된다고? x 곱하기 fx가 된다. 는 x 묶어내면 한데 예, x를 묶어내면은 fx 곱하기 그렇게 묶어내라. 여기서 x를 묶어내라. 우변에서 우변에서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x 깎아버리면 fx는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게 되겠지. 그렇지? f 얘가 풀고 와라. f2는 f2는 8. 8. 두 번째 문제. dx분의 dfx fx를 미분을 한 걸 다시 적분을 하면 안돼 어떻게 된다고 했어? 미분부터 하고 나중에 적분을 하면 원래식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그 적분 상수. c가 붙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인테그랄 바로 열고 dx분의 d 바로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dx 하면 뭐가 될까? 하면은 3x x 세제곱 이게 그냥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그대로 나오고 x제곱 플러스 2x 나오고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얘가 fx래. 즉 이게 fx라고. 근데 f0은 1이라네.
F0 이게 fx니까 F0은 뭔데? C C가 얼마? 1 1 얘가 fx fx를 구하라? 이게 답이네. 그렇지. 오. 끝. 지랄. 아. 아. fx 플러스 gx를 미분을 하면 fx 마이너스 gx를 미분을 하면 기분아 fx 플러스 gx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X GX 플러스 G X 니 아까 프라임이요. X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거 지금 이거랑 헷갈리잖아 지금. 네, 곱하는 거랑 그랬어.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다시 세 개짜리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를 미분을 하라 하면 F 프라임 GH 더하기 F G 프라임 H 더하기 G 아니 F G H 프라임 이거였지. 곱의 미분. 지금 일단 더하기 빼기 합차의 미분은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dx분의 d 인 가로 열고 fx 플러스 gx 얘가 3 얘의 뜻이 뭐냐고 하면 fx 플러스 g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지. 미분하라. 미분하라니까 이게 뭐가 돼?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 이게 3이래. 다시 dx분의 d fx 마이너스 gx가 4x 플러스 4래. fx 빼기 g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야. 미분하라. 뭐 프라임이라 하기도 하고 dx분의 d라 하기도 하고 계산하면 뭐가 돼? 예? 뭐라고 했어? 아빠가 fx 마이너스 gx를 미분을 하면 지금 fx 마이너스 g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이거지. 그지? 내가 질문을 야 얘가 뭐가 된다고 했더니 이거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지? 얘는 뭐냐? 똑같다는 거야. fx 마이너스 gx를 미분은 fx 마이너스 g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잖아. g 프라임 x. fx 마이너스 g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이거라고. 얘랑 얘랑 같은 말이고. 다 똑같이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바들 크고 이게 4x 플러스 4래. 됐어? 두 개 더 합시다. 두 개 더 하면 이 F 프라임 X는 4X 플러스 7 이 f 프라임 x가 4x 플러스 7이래. 따라서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2분의 7 2분의 7이 될 거고 빼버리면 빼면 2G 프라임 X 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따라서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x가 이거니까 fx는 미분하게 이게 되려면 원래 함수는 x 제곱 C 아이가 이 전분이 치 2분의 7 X x 플러스 c가 될 거고 c1이라고 합시다. cx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C 이게
이게 되겠네. 그런데 F0이 얼마라고 했어? 1. F0은 C1이 되겠네. C1이 얼마? 1 되는 거고. 문제에서 C0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C2가 마이너스 2. fx 계산돼 있고 gx 계산이 완결이 되어 있네. 여기에서 f2의 값, 여기에서 g4의 값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되겠지? 예. 여기 잠시만 내가 뭐 다른 거 아까 질문을 받는다고 시간 보내가지고 못했는데 목표는 부정적분의 계산까지 목표였는데 계산 실패. 이거 다 푸는 게 오늘 진도 목표였는데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 지금. 일단 어디까지 오늘 금방 배운 데까지 165페이지까지 중간에 여기 풀어라. 이게 어디까지 질문해야지. 4페이지까지 했어. 여기로 풀어. 숙제 검사할 수 있겠어. 아우야. 어디까지 해주니까. 금방 했지. 4페이지까지. 얼마 안 돼요. 예. 이건 그냥 4페이지까지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풀고 가는 걸로 합시다. 하고 너네들 RPM 좀 맞춰서 풀어라. 맞춰서. 아 맞다. RPM이라는 문제를 잊고 있었는데. 맞춰서 RPM 다른 문제들 셋 있으면은 맞춰서 풀으라고. 그것까지 내가 따닥따닥 초등학생도 아니고 해줄 수 없잖아. 해라. 예.